(21년) 상반기에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은 했는데, 그 하락에 대한 요인을 뭐로 봤느냐에 따라서 이 하락폭이 이렇게 길 것이냐 짧을 것이냐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근데 짧게 보는 이유는 공매도, 이거는 이벤트니까 이렇게 갈 걸 요걸 쳐주니까,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이게 공매도라서 이렇게 짧게 갈 것 같고, 크게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커지고 있으니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하면 유동성이 빠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도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는 돈의 유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꺼질 것이다. 이게 큰 하락을 준다라고 하는 요인으로 계산하는 거였는데, 나는 이거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내 생각은 여기에서 한 10%고 3프로 TV에서 그 오건영 부부장인가 그분이 나와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결론은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유가,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고용률로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눠서, 고용이 아직까지 안 올라왔고 지속적인 인플레라고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고용이다. 그러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시장금리가 2%더 올라가도 조절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면 자, 유가가 예전처럼 150불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문제와는 전혀 다르지 않냐. 근데 오건영 그분도 얘기했던 게, 이거는 일회성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일회성이냐 라는 거를 나는 10%에 해당하는 내 의견을 좀 얘기하고 싶어. 유가는 공급과 수요로 가격이 측정되겠지.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아주 복잡한 게 유가인데, 이 유가가 공급을 해주는 데는 대표적으로 사우디, 그 다음에 이라크,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정도 되는 중동 애들, 그 다음에 요즘에 러시아, 그 다음에 남미, 또 미국도 있을 것이고, 이제 공급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끼리 오펙에서 대표적으로 증산할 것이냐 감산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기름 나는 애들이, 여기 북유럽 애들도 있겠네. 북유럽 애들. 그러니까 기름 나는 애들은 대표적으로 기름 가지고만 먹고 살아.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많이 팔아야 자기들의 경제를 돌릴 수가 있다고.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야. 자, 그리고 수요로 따진다 그러면 수요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어디냐면은 중국인데, 이 중국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바뀔 거라고. 당연히 미국과 중국은 오바마 그 시절부터라도 미국이 중국을 눌러줬어야 돼.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이 석유에 대한 협의는 나는 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유가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카드라는 거는 뭐냐면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을 등 돌릴 것이다. 이렇게 돌려앉게 해야 이게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만 다시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면 미국은 최대 수입국이었지만 세일가스가 나오면서 수출국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우디나 뭐 어디서든 남미든 어디서든 유가를 사와야 미국도 살아남아야 돼서 유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뭐 경찰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미국 내에 기름 업체들도 먹고 살려야 돼. 근데 그 유가 적정 수준이 40에서 55불 사이야. 자, 그러면 지금 1월 16일 기준에는 유가가 얼마냐? WTI가 52불 정도 된다고. 자, 그러면 이미 고점에 도달했다라고 나는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수요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의 수요를 어떻게 낮춰서 유가를 낮출 것이냐의 문제는 미국이 요구하는 국가의 기름을 갖다 써라 라고 한다 그러면 얘들끼리 그 유가 가격을 결정하려고 공급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랑 상관없이 중국 선택에 따라서 러시아산이 값이 올라간다거나 북유럽산이 올라간다거나 남미께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중국도 유전이 나오는데 중국이 유전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유가가 150불, 100불 이러면 그때는 투자 자본을 써가지고 유전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괜찮았을 거라 생각해. 하지만 지금은 미국도 40에서 55불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입장인 거고 중국은 이렇게 기름이 쌀 것 같으면 넘쳐나는 기름 유가에서 선택해버리면 가격이 점점 낮아지면 굳이 돈 들여서 유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유전을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최근에 중국은 그 유전을 파는 개발보다 그 정유 공장을 늘린다 이거야. 자, 이것만으로도 게임 끝나버렸어. 이미 손 안 대도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게 막 예전처럼 20불, 10불 이래 간다는 게 아니라 40에서 55. 미국이 원하는 이 유가에서 놀게끔 중국에게 압박을 넣을 수도 있다 이거지. 야, 뭐 사우디산이 어떻고 이란산이 어떻고 가격이 지금 얘들 거 사주면 유가가 뭐 60, 80 올라가. 너 그거 샀으니 남미 애들 지금 못 사니까 걔들 거 55불에 사줘. 뭐 아니면 50불에 사. 라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꿍짝꿍 해버리면은 얘들이 감산을 하든 늘리든 중요하지 않아. 얘들 거는. 러시아든 누구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정유 공장을 늘려놨기 때문에 남미산 물 섞이고 돌멩이 섞여 있는 그거를 얘들이 갖다 갖고 정유해가지고 쓰면 돼. 자, 그러면은 유가는 잡힌다 이거지. 자, 결론. 자, 그래서 올 상반기에 주가가 조금 빠질 수 있다 생각해. 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만큼 크게 떨어지는 게 하나, 작은 게 떨어지는 게 하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하락장의 크기는 이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한 요 정도? 중간 정도로는 빠질 수 있다 생각한다 이거지. 왜냐? 이만큼 빠지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생각 안 했으니까 조금 더 빠진다 싶으면 사줄 것이고 무서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도 왕창 던지니 요 근처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 같다 이거지. 그리고 또 여기서 악재가 하나 나올 수 있겠지. 그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정유회사 외국에서 정유를 그러니까 석유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정유해가지고 중국에다 팔아먹었는데 중국의 정유회사 공장이 늘어나 버리니까 우리나라 정유회사는 조금 빠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정유회사 자체적으로도 그린 뭐 내지는 신재생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살아남을 것 같아. 자, 오늘 결론은 인플레이션에 걱정하는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유가는 40에서 55불로 유지될 것 같다. 근데 지금 52불이다. 그럼 얘는 40불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45불까지 빠진다라고 계산했을 때
적어도 10%의 하락세는 가지니 그거는 유념하고 투자를 하자.